네, 10월 18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후장 레시피를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오프닝 때 스탁벅스 오프닝 때 달달한 레시피라고 하는데 차마 이게 달달하다는 그렇죠. 말이 참 나오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제 우리 증시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오늘도 좀 연속성 있을까 싶었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연속성 없는 이런 장시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오늘장 바라보고 계실까요? 주식시장이 마치 이제 조울증에 걸린 환자 같잖아요. 네, 이러다 제가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좋았다가 하루 안 좋았다가 이러니까 참 이제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은 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한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조금 요동을 좀 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오늘 조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맞아요. 이것도 이제 지수 하락에 좀 원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장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확대되어 있다 보니까 호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악재가 자꾸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좀 흘러내리는 어려운 시장이 이제 연출되고 있어서 뭐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우리가 방송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쵸. 또 공략해야 될 종목을 또 분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시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번 이제 눈여겨볼 만한 이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 그런 악재들이 더 부각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장을 키워드로 한번 스탁벅스 들어가서 키워드로 정리해서 오후장의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탁벅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사실 지금- 오늘 같은 날은요 네. 커피를 마실 힘도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어두운데 칙칙해요. 오늘 일단 전체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 키워드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지수가 이제 좀 왜 빠지고 있고 어떤 쪽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고 어떤 쪽이 조금 과도하게 이제 빠지고 있는지가 아마 이제 확실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제 키워드 오늘 우리 시작 하락의 이제 원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지표. 아니 미국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잘 쓰나 봐요. 자꾸 이제 물건을 사고 이제 소비 지출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9월 달 오늘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0.7%가 이제 증가를 한 거예요. 시장 예상치는 한 0.3%였는데 네. 그만큼 미국 이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아직도 좀 탄탄하다. 그러니까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라도 좀 잘 움직였는데 뭐 우리 시장은 뭐 소비 관련주는 뭐 고사하고 모든 업종들이 거의 다 지금 좀 침체 국면을 좀 걷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아지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제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8%를 이제 뛰어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시장 이제 하락의 주요 이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HBM 얘기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만 이제 얘기하고 주가도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무려 이제 17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이제 해줬고 오늘도 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1%가 넘게 이제 급락하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는 지금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네.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바로 이제 외국인들 수급. 오늘도 외국인들은 이틀째 IT 업종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업종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는 1,000억 원이 훨씬 넘게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건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을 대비한 흐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4분기 이후에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나마 좀 흔들리는 매크로 변수가 이제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이 좀 믿고 배팅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다라는 걸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눈여겨 보셨을 만한 이제 키워드인데요. 바로 네. 이제 유한양행. 유한양행이라는 이제 키워드. 오늘 유한양행 주가가 막 급락을 하면서 오스코텍도 장 초반에 하한가까지 막 곤두박질 치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뭐 유한양행하고 관계가 없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다 낙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한양행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이제 약세 흐름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유한양행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오늘 임상 이제 초록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 네. 임상 초록에 대한 이제 제표를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같이 또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3가지 키워드로 오늘 장을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5장 레시피를 세워보기 전에 빅토리님께서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네.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지수는 네. 양봉인데라고 하셨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어서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증시 안 좋다는 거야?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오늘 코스피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강보합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숫자가 이제 한 1,6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상승하는 종목보다 일단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건 몇몇 종목들 쪽으로 이제 상승세가 이제 조금 몰려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수급이 그래도 이제 좀 살아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견조한 흐름인데 중소형주들의 이제 낙폭이 크게 이제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뭐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나름대로 좀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의 낙폭이 워낙 좀 크게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토리님 한번 잘 참고해 보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오늘 5장 대비 전략을 어떻게 세워왔을지 5장 레시피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한숨을 5장, 이렇게 크게. 한숨이 이제 제 깊은 한숨이 저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데요. 5장 한 줄 레시피는 호재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줄 레시피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호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방금 이제 뭐 코스피 지수가 좀 나름대로 좀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중국이 이제 3분기 GDP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또 GDP가 잘 나왔어요. 거의 5%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GDP가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미국의 소비가 이제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것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호재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투자 심리가 워낙 좀 꺾여 있다 보니까 네. 호재는 다 묻혀버리고 자꾸 악재만 이제 더 도드라지게 이제 부각이 좀 돼버리니까 흘러내리는 종목들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더 급락하고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또 급락하고 뭐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이제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따른 이제 긴축 우려, 환율 상승, 외국인들의 매도 이게 우리 시장이 이제 발목을 잡는 가장 좀 안 좋은 패턴이었거든요. 네. 뭐 그나마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조금 이제 순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투자 심리가 워낙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오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같이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어떤 원샷 스페셜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잠시 후 저희가 2가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포차 안에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프로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의 낙폭을 좀 줄이고 현재는 한 1.54% 정도만 빠지면서 어제 매수했던 그 가격대 부근에서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반도체 업종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 얘기거리를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급락했어요. 새벽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작하자마자 우리 소부장 종목들이 죄다 다 개파락 출발했는데 그래도 지금 낙폭을 많이 좀 줄였어요. 특히 삼성전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오히려 1% 넘게 상승하면서 7만 원 위로 지금 올라서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오히려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프로텍도 오늘 이제 개파락 출발해서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양봉 전환이 되면서 하락폭을 좀 줄였거든요. 5% 넘게 빠지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1%대 이제 하락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10월 달에는 반도체 업종 비중을 확실하게 좀 채워 놓으셔야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분위기다. 업황과 관련된 가장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프로텍 말씀드렸고 뭐 최근에 STI라든지 PSK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HBM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뭐 HPSP 이런 레이저 장비라든지 어닐링 장비 만드는 기업들도 시장에서 계속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훨씬 강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지수 하락 대비 훨씬 더 좀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이제 소부장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주가 흐름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전장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의 급락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또 개파락 출발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금 그 하락폭을 줄이면서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프로텍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아까 말씀해 주신 유한양의 네.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1차 목표가를 달성하긴 했었거든요. 그때 네, 수익을 맞습니다. 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기 위해서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AS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죠. 할게요. 악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10월 4일 날 이제 88,000원 고점을 이제 찍을 때 이제 목표가를 뭐 시원하게 달성을 하긴 했는데 그 맞아요.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임상과 관련된 이제 마리포사 1, 2와 관련된 임상 초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결코 악재가 아니거든요. 시장이 좀 감인 반응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은 기대치가 조금 너무 높았던 게 아닌가. 기대치보다는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는 임상 결과예요. 오늘 초록 공개된 것 중에 이제 가장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MPFS 요게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마리포사가 사실 레이저 티닙하고 아미반타바 병용 투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타그리소하고 화학적 병용 기법으로 병용 투여를 한 걸 가지고 단순히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진행한 이제 타그리소하고 화학 항암제 병용 투여 결과는 이 MPFS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8.8개월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요것보다 아마도 이제 레이저 티닙이 병용 투여 결과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한 7.1개월 정도 이제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제 부족한 것처럼 이제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 숫자 자체를 전혀 다른 임상 두 개의 이제 숫자 결과를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임상의 디자인도 다르고 임상에 참여하는 환자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비교군인 타그리소, 대조군이 될 수 있는 이제 타그리소의 무진행 생존 기간 자체가 임상마다 다 이제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임상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는데 결코 실패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발표한 이 화학적 항암제하고 같이 이제 병용 투여한 결과를 가지고 미국 FDA의 신속 승인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뭐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레이지티님 역시도 미국 FDA로부터 이제 신속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말이나 돼서 이제 상용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6개월 정도 앞당겨지게 되면 내년 이제 2분기 안에는 상용화가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다. 오히려 상용화 시판 허가의 시기가 더 빨라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하락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임상의 효능 가지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이제 데이터들을 다음 주에 이제 확인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게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아니라 전체 생존 기간이 이제 OS라고 하는 이제 MOS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까지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오늘은 특히나 우리나라 기관들이 막 연기금하고 투신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정말 많이 집어 던지고 있거든요. 유한양행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이제 좀 기계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다. 이것도 저는 K세론의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뉴스가 나오고 나면 일단은 팔고 보자 하는 이제 이런 심리가 워낙 좀 강하고 시장의 이제 분위기 자체가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이제 좋은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아니고 상당히 좀 무거운 시장이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면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 쪽에서 투매가 상당히 많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같이 조정이 조금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임상의 결과가 실패한 것도 결코 아니고 시판의 가능성도 이제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지나치게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한양행까지 저희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유한양행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주가 급락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좀 단기간으로 접근할 네.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하셨다 했는데 두 가지 다 그런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일단 이제 IT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자율주행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 이제 그래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서 같은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네, 잘 조금 이제 버티더라고요. 차트가 좀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비슷한 이제 기술적인 위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700원에
퓨런티어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카메라 시장 성장의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됐던 기업이 넥스트칩이었죠. 저희 네.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이제 최근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넥스트칩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반등을 하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퓨런티어가 이제 주로 생산하는 이제 장비가 액티브 얼라인 장비인데요. 이게 이제 균일한 이제 화상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카메라 최적 조립에 활용되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를 이제 포함해가지고요. LG 이노텍이라든지 세코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이제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도 당연히 이제 납품을 하게 되고 세코닉스 같은 이런 차량용 카메라 만드는 기업들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퓨런티어가 다른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검사 장비 기업들보다는 확실하게 좀 추세적인 이제 상승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테슬라 향수혜 때문에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대부분 이제 완성차라든지 이제 자율주행 이제 솔루션 기업 쪽으로 이 카메라 이제 최적 조립에 활용되는 액티브 얼라인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을 이제 출시했잖아요. 그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이제 액티브 얼라인 장비를 퓨런티어가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됐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 올해 이제 매출액이 한 495억, 거의 한 500억에 육박하는 이제 실적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 전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이제 100억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올해가 그야말로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는 원년이 될 거고 내년부터 이제 계속 이런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차량용 카메라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7월 달에도 이 사이버 트럭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좀 급등을 했고 9월 달에도 이제 테슬라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 한번 급등을 했었거든요. 요때 저희가 이제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U자형 패턴으로 기술적인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장기 평선이 움직이고 있는 추세를 좀 보시면 여전히 종목은 이렇게 우상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막 지저분하게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을 제가 딱 열어보면 차트가 확실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 정도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자율주행 시장 그리고 전장용 카메라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오롯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 기업이 퓨런티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주가 변동성이 조금 크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전고점 이제 돌파에 대한 시도가 좀 나타나면 훨씬 더 좀 강력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1.3%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퓨런티어는 양봉 만들면서 오히려 좀 아주 견조하게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일단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4만 원, 직전 고점이 39,800원이었거든요. 4만 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묶이는 퓨런티어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세장에서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 4만 원까지 터치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저의 이제 고민을 거듭하면서 과연 어떤 종목을 또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다가 어제 제가 잠깐 이제 키워드로 네. 게임주 언급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150원 현재가고요.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엔터주도 뭐 썩 좋지가 않고 그쵸.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뭐 속된 말로 주가가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CJ
CJ ENM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영업 적자가 워낙 많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나영석 PD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막 이제 급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다 퇴사를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도 당연히 이제 빠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뭐 CJ ENM을 필두로 해가지고 게임 컨텐츠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내리막을 좀 걷고 있는데 어저께 네오위즈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한 거래가 이제 붙으면서 주가도 조금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바로 이제 네오위즈가 야심차게 이제 출시했던 콘솔 게임 피의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이 실제로 정말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출시가 되고 난 이후부터 오히려 주가는 이제 무너졌거든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나왔던 뉴스가 글로벌 예약이 이제 출시한 이 피의 거짓이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제 게임 역사상 이 콘솔 게임을 100만 장 넘게 이제 판매한 최초의 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판매가 호조가 좀 되고 있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판매 목표치를 150만 장으로 상향 조정했고 2년간의 판매 목표치가 원래는 200만 장 정도였는데 250만 장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3분기 때 이제 지금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1,400억에 영업이익이 471억, 3분기에만 매출액 1,400억에 영업이익 471억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오위즈가 창사 이래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이제 경신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6월 달에 53,000원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로 최대 실적이 경신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오히려 반토막 났다. 물론 게임 업종이라든지 컨텐츠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실적이 좋은 종목도 이 업종의 테두리 안에서 같이 좀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거의 3개월, 4개월 동안에 줄기차게 지금 매도도 하고 공매도도 또 많이 나온 걸로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악재라든지 게임 업종, 컨텐츠 업종 전체적인 이제 악재들을 주가에 이제 다 반영을 한 상태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 거짓과 같은 이런 게임들이 상당히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실적은 오히려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2024년 내년도에도 지금 신작 게임들이 피해 거짓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 거짓 DLC, 그다음에 이제 영웅전설 IP의 이제 신작, 그다음에 덤만추 같은 이런 신작들이 줄줄이 이제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매우 좋지만 네오위즈는 내년에도 실적이 오히려 더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을 계산해 보니까 한 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 종목들이 이제 업종 평균적으로 거의 20배가 넘는 이제 PER을 받는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네오위즈는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군계일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무리 다른 애들이 좀 안 좋아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이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네오위즈의 주가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아주 오랜만에 게임 업종을 한번 게임 주식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봤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네오위즈를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스물스물 요즘 이제 게임주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에 본격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후장 한번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오후장 대비 전략 레시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